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 라이언 데니얼, 모런 지음, 또 신솔리 옹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판한 책이고 관련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업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누구나 작게 시작할 수 있다. 사업가의 마인드셋. 당신이 정해야 할 것은 고객이다. 첫 상품으로 비즈니스 흐름 만들기, 사업 초기 자금 마련하기, 제품 출시 전에 고객을 끌어들이는 법. 이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 책의 제목처럼 1년에 10억 버는 3G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3단계 프로세스를 기억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는 그라인드 단계, 그로스 단계, 골드 단계로 구분해서 3단계를 얘기를 하죠. 그라인드 단계에서는 판매를 발생시키는 데 집중하고, 그로스 단계에서는 1일 판매량을 25개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얘기를 합니다. 골드 단계에서는 1일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늘리면 스노우볼 효과를 통해 10억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노우볼 효과라는 것은 첫 제품의 성공이 두 번째 제품 출시에 힘을 실어주고, 두 번째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며 첫 제품의 판매도 끌어올린 것이 스노우볼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공이 오가길 반복하며 판매량과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효과를 얘기합니다.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간단하죠. 간단함이 바로 이 프로세스의 장점이고, 수많은 사업가가 이 프로세스를 활용해 성공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활동이 잡다한 이야기를 지우고 나면 결국 특정한 고객층을 타깃으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고객에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며 친절하게 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마케팅을 활용해 반응이 있는 제품의 판매량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죠. 그렇게 1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모든 결정을 지나치게 분석하라고 말하는 머릿속 잡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프로세스로 100만 달러 비즈니스를 이룬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건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단순하면서도 입증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라인드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초급 몇 개월간 해야 할 일은 판매를 발생시키는 일입니다. 물건이 판매되기 전까지는 무엇도 잃은 것이 아니기에 가능한 한 빨리 판매가 발생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모든 문제에 대비할 필요도 없으며 멋진 웹사이트를 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품 포장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이 할 일은 완벽하지 않은 결정을 빠른 속도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위의 조언은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바라고 성공을 갈망하며 사업가의 삶을 꿈꾼다면 빨리 결정을 해치운 뒤 나아가야겠죠. 잘못된 결정이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결정으로 잘못된 결정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잘못된 제품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한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고 제품의 가격을 완벽하게 설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며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택을 내리고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것은 선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맥을 쌓는 것, 여정을 기록하는 것 역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택이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또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 언제든 되돌아가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러한 그라인드 단계를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핵심 고객을 정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고객층을 정해야 앞으로의 결정이 용이해지겠죠. 이론적으로는 이 단계를 거르고 훌륭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매진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보면 흔히 말하는 황금똥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윤이 나도록 반짝반짝 닦으며 소중히 여기는 상품이지만 막상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핵심 고객을 알고 있다면 이런 제품이 탄생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핵심 고객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고객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 고객 스스로가 자신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을 좁혀야 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목공과 정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장갑을 판매한다면 둘 중 한 집단만 골라 타깃으로 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좁혀진 핵심 고객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널리 전달해 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제품을 만들 수는 없고 누군가를 위한 제품만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품이 핵심 고객층을 넘어서 어필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인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핵심 고객들이 사랑할 만한 제품을 만들고 이들이 널리 제품의 존재를 알리도록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고객이 구매할 3가지에서 5가지 제품을 정하라. 당신의 고객은 여정을 시작하며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3가지 제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묻거나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100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제품이 필요하고 당신이 선택한 시장이 다양한 아이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더 진행시켜서는 안 되겠죠. 피제 스피너와 일시간경 이러한 것들을 판매해 단기간에 돈을 번 사람들을 몇몇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행이 사라진 후에는 모두 사업을 접었고 이들은 다음 제품을 찾아 허둥지 중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로는 확장이나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더 진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사업가가 아니라 계속 허슬로만 남게 되겠죠. 다음은 첫 제품을 선택하라. 대략적으로 정한 제품 리스트를 가운데 다른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게이트웨이 상품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띄는 상품이 없다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제품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신의 핵심 고객이 싫어할 만한 특징을 지닌 제품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제품에 집중을 해야겠죠. 당신이 어쩌면 대단한 제품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징후로 여겨집니다. 자, 다음 4번째로 당신의 여정을 기록할 곳을 정하라. 당신의 성장 과정을 공유한다면 잠재 고객층을 포함한 오디언스를 형성할 수가 있고 이렇게 형성된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를 매력적이라고 느낀 누군가가 인플루언서나 블로거, 소매업자를 안다면 여정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당신의 오디언스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택해 기록하기를 시작하라. 아니면 당신의 꾸준히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택하고 오디언스가 특정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한다면 인스타그램에 기록하고 또 당신의 계정에 타인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댓글, 좋아요, 메시지 공유까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답하고 호응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어서 5번째는 시제품을 주문하고
제조사의 첫 주문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공급업체에서 샘플을 받아보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어떤 업체와 거래해야 할지 결정할 때는 오디언스의 피드백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품이 거의 다 비슷하다면 의사소통이 가장 잘 되는 업체를 택합니다. 만약 저라면 비용이 높아도 먼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공급업체와 거래를 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이 재고를 주문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겪을 가장 큰 난제는 판매가 아니라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재고는 많이 확보해둘수록 좋겠죠. 만일 클라우드 펀딩으로 오디언스를 형성하거나 비즈니스 자금을 만드는 경우라면 아주 소량의 재고를 마련한 뒤 나중에 주문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판을 유려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물량이 준비되는 동안 규모는 작지만 열정적인 오디언스를 구축하면 100만 달러 비즈니스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여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수백 명이 있다면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오디언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첫 팬을 만들기 위해 광고를 고려하는 것도 좋고 하루에 $10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당신이 이상적인 고객을 대표하는 최소 10명의 지인, 친구나 동료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보한 뒤 이들에게 당신의 행동에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이 올린 포스트에 호응하고 또 출시할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한 뒤 이들이 제품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고 또 이 사진들은 훌륭한 콘텐츠이자 또 광고의 이미지로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1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오디언스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고 오디언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나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고객 1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이면 당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줄 잠재력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판매를 발생시키고 당신의 수급날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업가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거나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출시를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서는 안 되고 먼저 판매부터 시작하고 다른 문제는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판매를 발생시켰다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프로세스 중 2단계 그로스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그로스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디언스가 정말로 당신의 제품을 원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가 저조하다면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죠. 오디언스에게 진정한 피드백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또 고객은 당신의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품에 대한 평은 좋지만 판매가 저조하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어떤 경우일 수도 있겠죠. 피드백이 그리 좋지 않다면 한 발 물러나 제품 라인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작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25개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목표로 볼 수가 있겠죠. 하루에 후기 하나를 받고 고객 한 명을 대단히 행복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좋은 피드백이 무엇이든 전부 올리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인연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걸음들이 나중에는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핵심 구매 고객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VIP 리스트를 만들거나 페이스북 그룹과 같은 소셜미디어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첫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면 그들의 팬 그룹인 팀 캐스트를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면 가장 먼저 제공하는 등의 어떤 그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클릭당 지불 광고와 영상 광고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아마존 광고를 해야겠죠. 고객 확보 비용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대신 눈덩이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찍은 셀프 영상이라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디언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 영상을 광고로 내보내 판매 증대도 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로스 단계는 사업가의 흉터를 몸에 새기는 시기라고 합니다. 고객 피드백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그만둔다면 성공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한다면 이 단계는 금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세스의 3단계, 골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할 일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죠. 스노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성공과 고객 참여가 더해지면서 재구매 고객이 생겨나게 되고 또 광고의 기회가 발생합니다.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은 첫 번째, 두 번째 출시 때와 같습니다. 다만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출시할 때는 스노볼 효과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브랜드를 향한 고객의 참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하고 재구매 고객들이 점점 더 크게 형성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브랜드가 언급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죠.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그 과정이 조금씩 더 쉬워지고 빨라질 것입니다. 몇몇 제품은 흔히 말해 야구에 빗대면 1루타나 2루타를 치고 베이스를 밟았겠지만 홈런을 치는 제품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제품을 더 출시해야 대단한 도약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골드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승수 효과를 내는 제품들을 출시를 해야 합니다. 기존 제품에서 색이나 사이즈를 달리한 건 신제품이 아닙니다. 이런 제품들도 호환시켜야 할 경우도 있지만 신제품만큼의 승수 효과는 내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고객은 여정을 시작했고 여기서 당신의 역할은 고객이 앞으로 마주할 난간을 수월하게 극복하도록 돕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플루언서나 오디언스를 통해 광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한 곳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다면 인플루언서나 다른 누군가가 형성한 오디언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블로그나 그룹 소셜미디어 페이지,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등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당신의 이상적인 고객층을 대표하는 오디언스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가 아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채널과의 관계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이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접근법을 취해야만 합니다. 감사카드와 선물을 보내고 당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에 이들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야만 하겠죠. 네 번째로 자신에게 수입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매출 10만 달러 정도를 달성하면 비즈니스에서 자신의 월급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전업으로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정도의 금액을 산정하고 또 이러한 수익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에 재투자해야 하는 거죠. 자금이 필요한 것은 결국 당신보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략 리스크를 감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 달러를 달성했다면 어느 정도 모험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형식의 광고를 실험하거나
빛을 활용해 재고를 확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업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대담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00% 이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목적과 업적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품을 만드는 과정과 그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방법만은 확실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성공에 대한 깊은 열정과 투지가 있었고 오르막과 내리막, 또 승리와 손해,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